그러면 일단 인용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각에 들어보니까 약간 대통령실 쪽에서는 8명이 됐다라고 해도 희망이 있다라고 좀 보는 얘기도 그 있던데요. 저도 어제 들었어요. 그거 세 네네. 명 기각 노린다. 네네네. 3대 5. 그거는 아니 뭐 네. 그거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음. 기각을 할 때는요. 네. 기각을 할 때는 투표 그 누가 저 몇 표를 공개를 안 했어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음. 그때 3대 5대 1이었습니다. 3대 그러니까 5대 1. 찬성이 네. 3. 어.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네네. 인용이 그다음에 이제 기각이 5.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 의견이 이제 하나 이래 가지고 네네. 탄핵이 기각이 됐죠.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봐요. 그때는 더 자진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8명이었잖아요. 네. 그때 뭐 무조건 이긴다. 뭐 5대 2대 1 보더라고요. 거꾸로 5대 그러니까 5대 2대 1 맞아요.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 5. 그렇죠. 당연히 아무리 안될 많이 거라고. 찬성 인용 봐야 둘. 그다음 하나. 근데 0대 8 됐잖아요. 0대 그렇죠. 8. 만장일치였죠. 인용이 될 때는 그 표를 공개를 하잖아요. 요번에도 인용이 맞냐 기각이 맞냐 많으냐 그 예상을 할 때조차 네. 인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장일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요. 만장일치로 인용으로. 인용이 될 때는 기각이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할 수 수 있고. 있지. 그냥 가는 거니까. 음. 대통령이 가는 거니까. 네. 좀 뭐 대통령이 탄핵 당해도 된다는 의견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그냥 갑니다. 그건 오케이인데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물러나면 안 돼요가 아주 치열해가지고 뭐 몇 명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논리가 더 단순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그렇죠. 사안도 단순하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징계 재판이죠. 징계 재판. 형사 재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요. 윤 대통령 쪽에서 뭘 근거로 3명 할 수 있다고 3명이 탄핵 기각으로 갈 수 있다. 즉 찬성이 6이 안 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견도 용산과 한남동에서는 또 나오더라. 굉장히 얘기 들어봤을 때는 좀 자신이 있는 느낌이던데. 근데 논리가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무리 봐도 8대 0인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제가 이제 거길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에 이제 아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거기 옛날 춘추관이라고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었어요. 그쪽 기자실 분위기 기자분들 또한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동화돼요. 기각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데뷔해야 된다. 물론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데뷔해야 된다. 그럼 데뷔를 뭘 하느냐? 자 사저에는 언제 갈 거며? 왜냐 인용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 아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때 준비 안 해서 사흘 있다 나왔어요. 사전은 뭐 관리는 해야 될 거냐? 보일러는 떼봤느냐? 그렇죠. 뭐 무슨 차로 갈 거냐, 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결국 사흘 끌었습니다. 전혀 예상 안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고 우리는 간다, 명분을 가지고 싸운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플랜 B, C, D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게 맞아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이 그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편지도 그렇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당은 나를 좀 뭔가 거리를 둔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 이렇게도 갈 수 있나요? 일단 그래도 윤 대통령이 저희 당 당원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가긴 가죠. 근데 당도 이렇게 곤란한 입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때는 조금 더 빨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징계해서 제명하자 뭐 이런 첫날 회의하고 이제 윤리위에서 회의하고 끝나서 지금 뭐 유야무야 됐지만 그게 빠른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당은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개인 또는 용산과 한남동의 입장과 당의 입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당이 결국엔 또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아니 무슨 내란죄 자백이냐, 그러니까요. 무슨 제명이냐 이런 반발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했죠. 역풍을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받을 시기가 오긴 오겠죠. 한동훈 대표가 빠르긴 빨랐지만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랬지만 맞는 말은 했네. 요 정도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평가를 가지고 당의 토양이 바뀔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안 좋으면 객토를 하잖아요. 딴 데서 좋은 흙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섞고 막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저희 당은 그런 걸 안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객토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들어온 있죠, 흙도 다시 뺐잖아요. 들어온 흙은 내보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흙으로 계속 가는데, 근데 이렇게는 이 흙으로 계속 있으면 자유한국당 되는 거예요. 17년도 자유한국당.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당이 지금은 약간 좀 숨고르기 하듯이 좀 지켜보고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된다면 이제 좀 지난번과는 다른 강한 좀 그게 나올 거다. 다른 방법, 다른 방향을 생각할 겁니다. 조금 성급한 얘기지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주세요. 네. 자, 저희가 후보를 냈어요. 누군가 나가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누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졌어요. 그래서 야당이 돼요. 2025년 6월에 야당이 됐어. 네. 108석의 야당. 다른 의석도 아니고 108석의 야당이 되고 108석의 야당. 조금 하면 개헌까지 뚫려. 대통령도 민주당. 그다음에 뭐 의회는 볼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재판 받고 있고. 이 상황에서 뭘로 남은 3년 동안 22대 국회를 끌고 갈까요? 장외투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인데요. 네. 근데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홍준표 대표 광화문 나가서 빨간 옷 입고 이걸 또 한다고요? 그러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렇게. 그렇죠. 이미 그거는 막 8년 전, 7년 전, 6년 전 추식이에요. 안 만단 말이에요. 이 시대. 그렇죠. 네. 사회 발전상을 못 따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노선을 바꿔야죠. 노선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라는 틀 안에 있는 이 정치 세력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불행한 생각은 다시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드려놓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조금 지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일단 주요 신문사들도 법원이 이번에 발부했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천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네. 특정 형법 조항을 적용 배제한다라고 그러니까요. 썼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 그 110조랑 111조. 네. 그게 이제 내용이 그거잖아요. 압수수색할 때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거 적용 배제한다라고. 근데 이런 권한이 판사에게 있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 조항을 배제한다거나 효력 정지를 하려면 위헌 법률 심사를 해서 그렇죠. 헌재에서 그거를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판사예요. 영장 전담 판사. 이순영. 네. 판사가 이렇게 혼자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재판부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 과잉이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거보다도 이렇게 되면요. 이 절차상 자꾸 뭔가 하자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소하려고 하는 것과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야? 이 의문이 남는 가운데 영장 발부된 영장마저도 이래.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정말 제일 센 죄에 대해서 그렇죠. 내란 수개에 대해서는 형이요 3개예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개 중에 하나야 그냥. 아니면 무죄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죄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앞단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삐걱삐걱하고 삐걱삐걱하는. 뭐 이게 줄도 잘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원래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흠결이 없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자꾸 흠결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판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냥 중립에 있는 학자들도 아니 이건 상권 분립을 위반한 거다 이런 지적이 처음 나오는 봤어요. 게 그러니까요. 저희 그 자료 아까 전에 첫 번째 거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피디님. 지금 이제 뭐 변호사도 헌법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장영수 교수님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헌법 이제 전문가신데 법률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역할의 범위를 벗어난 상권 분립의 위배다라고 하고 현직 판사조차도 형사소송법 조항 배제하는 수상영장은 효력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창현 외대 교수도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영장이어서 형사소송법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판사 출신 변호사도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일단 발부가 됐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찜찜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죠. 대부분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찜찜은 해. 어쨌든 일단 뭐지? 뭐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구절을 넣어서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뭐 저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당적인 차원에서 막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느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사법의 영역이니까요. 그 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윤 대통령 쪽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서 나갈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향후에 기소가 되면 네네. 이제 그럴 건데 어쨌든 두고두고 이거는 발목 잡힐 만한 일을 했다. 공수처도 했고 영장 전담 판사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애당초 지금 내란 수사권도 없었는데 네. 그거를 검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가져온 상태인데 거기서부터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기관들끼리 자기들이 협의해가지고 법 조항을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네. 경찰이 영장 청구권 없으니까 검찰에게 넘겨서 그렇죠. 거기서 영장 청구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못 믿으니까 이 논리잖아요. 검찰을 못 믿으니까 그럼 공수처한테 넘기겠다.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그렇죠. 제한된 기소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에 대한 것도 없고요.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이 이번에 그러면은 영장을 이렇게 발부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도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법적으로는 일단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기소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참 빨라서 좋다. 참 빠르고 뭔가 혁신적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에다가 공수처의 이 폐해를 이렇게 빨리 증명할 줄은 몰랐잖아요. 공수처가 출범한 게 21년도 1월입니다. 이제 4년 됐어요. 네네. 나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될 때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되고 세 있습니다. 군데가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 소재 정치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싹싹싹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 여지가 남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위중한 건에 대해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좀 여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숙이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법적인 이런 거를 좀 예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약간 좀 빠르잖아요.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정치 논리가 막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1심이 이제 시작이 된다 했을 때 그 재판부가 과연 이거를 이런 뭐 예를 들어 영장 청구에 의한 수사 거기서 나온 거 다 무효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예외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무효가 될 그런 여지도 그럼요. 있죠. 증거가 있어. 예를 들어 진술했어. 증거 다 갖고 해서 증거 수집했는데 이게 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만약에 발굴된 증거다. 그게 제출해도 다 무효야. 증거도 무효되겠죠. 어떡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내란죄도 성립이 안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 무효가 대통령 됐을 쪽에서는 때. 충분히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체포 단계에서부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기소가 돼서 얼마나 센 강도로 여기에 저항할지는 불문가지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판사조차. 괜히, 사서 지금 논란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괜히 그러니까요. 급하게 하다가. 누가 사달라고 했나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공수처가 뭐 경찰 기동대를 이렇게 또 협조한 것도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네. 저는 이제 이게 다 뉴 노멀이에요. 노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상 최초예요. 모든 게 다 사상 모든 최초예요. 게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줄 때도 없어 사실은.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교수 의견 듣고 뭐 듣고 하는데 그렇죠. 의견이지. 네, 이번에 의견이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긴 했지만 그렇죠. 뭐 100% 결정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제 그 사퇴 요구를 이제 또 반려했던 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사퇴 수리를 할 만한 권한이 없다 나한테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러니까 논란이 이때는 이렇고 거든요. 저 때는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참 비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사퇴는 수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타이밍에 저희가 한번 그런 투표를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투표를 해서 아까 저희가 3명의 이제 그 후보를 말씀을 드렸는데